안녕하세요 여러분. Hi doing everyone. Thank you for internet. 오늘도 앤디의 오토 리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하나를 리뷰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2009년식 그랜저 TG Q270 LPG 모델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제가 여러분과 볼 수 있는 차량이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이라 LPG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요, 약간의 연료, 자동차 연료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면서 또한 이 차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오늘 또 이 그랜저 TG 모델을 보시도록 하시죠. 녹음이 잘 됐어야 될 텐데. 이 녹음이 전보다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 전에 녹음이 잘 안 돼갖고 너무 초짜 티 난다고들 그래가지고 마이크 하나 달았거든요. 근데 그거 달았더니 안에서 찍을 때는 울리던데. LPI 램프가 꺼지고 시동을 겁니다. 자, 그러고 보시면 CD가 이 안으로 6장 들어가고요. 그래서 6장의 CD를 운영할 수 있고요. 블루투스랑 그 다음에 이제 억스는 블루투스 연결이나 혹은 이제 억스 단자 연결 두 가지를 다 의미합니다. 이 정도 오디오에 대해서 웬만큼들 아시는 게 됐고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담배 물 붙이는 거. 그다음에 여지껏 이거 지금 1단에 켜져 있었어요. 어쩐지 치질 있는데. 네, 컵홀더 있고요. 방향제랑 물, 그 다음에 수납장이 2단이다.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아래는 USB, 여기 뭐가 있네. 이건 좀 치우고, USB 단자 꽂을 수 있는 거 억스, 그 다음에 또 여기 아울렛 12V 단자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위에는 일반적인 우리 램프고요. LED 현재 돼 있는 차량이고, 선글라스 홀더 마찬가지로 도어 열렸을 때나 혹은 이제 온으로 스위치할 수 있는 램프가 있습니다. LED로 돼 있는 상태고요. 좀 껌뻑껌뻑하네요. 네, 블루투스 핸즈프리 마이크. 네, 요런 게 있는 게 좋아져야 돼요. 카드 꽂기 딱 좋더라고요. 불도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바이저 있고, 여기는 이 조그만 건 뭔지 아시죠? 커튼인데 여기서 이 사이에를 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옆으로 했을 때도 부족한 부분 추가로 더 가려주는 거죠. 선바이저가 전체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처럼 옆부분을 부족한 데를 가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 차량처럼 일부만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 차는 제가 또 가까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이 옆에 전화 받고 끊는 버튼이 있고요. 볼륨, 네, 그 다음에 오디오 관련 모드 조정. 단촐하죠? 요즘에 비하면 크루즈도 없고, 계기판에도 버튼이라고는 요거 리셋이랑 모드인데, 뭐가 나오나? 모드 누르면 몇 가지가 넘어가네요. 시동 걸려 있었군요. 굉장히 조용해서. 그리고 콘솔함이 있습니다. 먹을 게 있진 않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른쪽에 보면 LPI라는 녹색 램프가 있습니다. 그것이 ACC 전원을 누른 상태에서 꺼진 뒤에 시동키를 돌리셔야 시동이 한 번에 걸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LPG 차는 연료 차단 버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건데, 시동을 끄면 연료가 차단되지만 이 버튼을 눌러서 연료를 차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램프가 꺼졌죠? 네, 시동이 바로 꺼지면서 램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누르면 램프가 들어오겠지만, 시동을 껐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 알아주셔야 될 게,
LPG 차량은 또 왜 이런 이제 버튼을 만드냐면 겨울에 이제 불이 들어오고, 아이고, 겨울에 연료가 얼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연료의 어는 점이 가솔린보다 낮습니다. 높죠. 그래서 빨리 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이런 데 추운 데 갔더니 연료 라인이 얼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거를 시동을 건 상태에서 스위치를 꺼주면 연료 탱크에서 연료 라인이 차단됩니다. 연료가 차단됩니다. 그럼 연료 라인부터 엔진까지의 연료는 연소가 되겠죠. 꺼보겠습니다. 바로 안 꺼지죠. 뿡. 그래서 연료 탱크부터 엔진 사이에 있는 연료 라인에 연료를 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버튼입니다. 네, 그랜저 뒷자리입니다. 자, 앉았는데요. 제가 아까 운전하던 그 운전석 그대로고, 여기가 이제 뒤 간격인데 생각보다 많이 남는데, 제가 너무 앞으로 당겨 운전하나? 제가 이렇게 막 뒤로 빼고 팔을 쭉 뻗고 운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원래 레이스를 좀 했었고 좀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이 정도 공간 있고, 제가 볼 때 그랜저는 저희 나라 현대자동차가 미국식 승차감을 어느 정도 지향하던 마지막 차가 아닌가 합니다. 요즘은 뭐 다 최고급 차더라도 상당히 좀 약간 하드하죠. 하드한데 튀진 않죠. 그런 정도라면 그랜저 XG가 꿀렁거리는 거에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TG까지가 소프트함에 꿀렁이는 게 불쾌하지 않은 정도? 좋은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의자 자체도 요즘 많이 자꾸 하드해지는데 이 쿠션이 상당히 소프트합니다. 그래서 뒤에 앉으면 상당히 편해요.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랜저가 이제 뭐 최고 등급 사양의 차 아니었습니까? 에쿠스나 제네시스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뒷자리가 뒤에 타시는 분을 배려하는 것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레이드는 좀 내려와서 뭐 오너 클래스 차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그 예전에 그 뒷자리에 편안함이 있어요. 등받이랑이 상당히 편해요. 저도 이 차를 잠깐 탄 적이 있는데 거의 뒤에는 못 앉아봤거든요. 뒤에는 애들이랑 저희 아내만 타봤지. 좋네요. 좋다. 자, 그 위에 한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약간 지저분한 게 있지만 제가 잠깐 지저분한 걸 피해서 보여드린다면, 예, 우리 암레스트 있고요. 거기에 컵홀더가 있습니다. 여기도 열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만들었더라고요. 여기도 열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뒤쪽에 에어벤트 에어컨이 있고, 마찬가지로 12V 아울렛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램프 같은 게 꽂혀 있네요. 네. 하와이 꽃도 있고, 어유 뒤에 지저분하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요즘 워크인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와이 갔다 오셨나? 네, 현재 주행하는 차량에 있어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 예, 그리고 현재 물론 끼워져 있는 타이어가 좀 소프트한, 컴파운드가 좀 수치가 낮은 차량 타이어긴 하지만 상당히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 그리고 요즘 이제 신형차들에 비하면 대시보드와 창문의 A필러의 하단 부위가 좀 낮게 설계가 되시는데, 요즘은 거기가 많이 높죠. 앞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창문 틀도 높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그 유리의 높이,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멋있기는 한데 안에서 밖을 보는 시야가 많이 부족해서 좀 답답한, 뭐 한편으로 아늑한 느낌도 있지만 답답한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더 구형 디자인이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합니다. 방향제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귀엽군요. 지금부터는 이제 운전을 하고 운행하면서 그 그랜저 차량 이외에 LPG 연료라든가 기타 연료들, 그리고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랜저 TG LPG 모델의 소개는 이제 끝났으니까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신 분은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차량 소개만으로 만족하신 분은 이제 여기서 뭐 이제 스톱을 누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시는 분은 감사하고 또 뒷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는 분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죠. LPG 액화석유가스를 쓰는 차량의 경우에는 가솔린 차량 좀 틀린 부분이 있겠죠. 바로 그 상온에서 액체로 머무르고 있는 가스를 기화시켜 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 폭발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되게 전에 우리 그 가솔린 엔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이제 전자분사식, 분사식에 이제 스프레이처럼 쏴서 이제 기체는 아니지만 아주 그 기차처럼 고운 이제 스프레이를 뿌려주죠. 그리고 현재 요즘 저희 LPG 차량도 이제 뭐 MPI라든가 그래갖고 이제 그 인젝션 타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기억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전자분사식 이전의 자동차는 이제 우리 캬브레타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액체 상태의 그 우리 뭐죠, 연료를 이제 캬브레타라는 것을 통해서 기화시켜서 엔진으로 이제 흡수를 했는데, 이제 LPG 차량은 이게 가스 상태라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그 승용차에 있는 캬브레타를 이용해서 그 액화 상태인 가스를 기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베이퍼라이저라는 흔히 뱀프라이저라고 예전에 불렀는데 그런 장치가 있어서 이제 액화석유 가스를 기화시켜서 이제 실린더에 넣어주는 역할을 했었죠. 자, 그래서 뭐 짧게 뭐 통합상식 해보면 우리 자동차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여기서 자동차라면 우리 흔히 하는 이 승용차 정도로 할게요. 무슨 뭐 스노우모빌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 자동차에 연료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휘발유, 가솔린, 그 다음에 경유, 디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백동유요? 그거는 경유를 이제 불법으로 넣으시는 분들이 이제 백동유 넣으시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엔진도 망가지지만 공기도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원래 제가 오늘 모자 쓰고 있었는데 왜 모자가 화면에 없어졌는데 옆에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전 그런 거 위에 뭐 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수소는 수소를 태워서 가는 게 사실 아니고요. 연료전지, 퓨얼셀은 수소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서 차가 가는 원리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가스로 우리 LPG 액화석유 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차량이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또 크게 액화 천연가스를 쓰는 LNG를 쓰는 차량은 실제로는 뭐 모르겠어요. 테스트로도 만들었을까?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천연가스는 이제 CNG라고 그러는데, 이제 컴프레스드 내추럴 가스에서 이제 압축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차가 가게 되는데요. 싱가포르인가요? 거기 가면 택시가 전부 다 CNG 소나타던데요. 그래서 그 CNG를 그 상용차로 커머셜 목적으로 쓰고 있는 국가가 일부 있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도 있죠. 버스요. 천연가스 버스. 그게 전부 다 컴프레스드 내추럴 가스로 가는 차입니다. 그래서 되게 연료 탱크가 그 자동차 상단이나 지붕이나 아니면 이제 밑에 프레임,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설치되어 있죠. 연료 탱크들이. 자, 그래서 이제 LPG 차량이 저희 나라에는 훨씬 빨리 보편화가 됐죠. 주로 택시를 통해서, 그리고 렌트카나,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차량으로 되는데, 그 차가 좋기보다는 일단은 연료가 저렴해서 그렇게 됐죠. 연비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뭐 우리 보통 승용차의 절반 수준? 근데 연료비가 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택시라든가
렌터카라든가 이런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목적에 이제 LPG 차량이 많이 쓰였고요. LPG가 싼 이유는 뭐 다들 아시죠? 세금을 적게 부과하기 때문에 싼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제 상식이 좀 딸리긴 하는데 석유보다는 가스가 덜 나올 것 같거든요. 물론 초기에 나오니까 좀 더 비용은 덜 들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운송하는 양에 비해서는 이제 추출량은 적을 건데 오로지 세금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LPG 차량도 계속 진화를 했고요.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고대 유적지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 콜로세움이라든가 이게 다 도심에 있는데 차들이 이제 자꾸 지나가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가스로 인해서 자꾸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LPG 차량을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LPG 기술이 이탈리아에서 많았고 저희 나라에 있는 그 차량에 들어가는 LPG 부품 중에는 많은 것들이 이탈리아랑 기술 제휴를 하거나 수입했던 게 많습니다. 거의 20년 전 얘기네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제 LPG 연료에 따른 베이퍼라이저라는 기능이 전에 차에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그 베이퍼라이저에서는 항상 타르를 좀 제거해줘야 됐죠, 정기적으로. 그리고 현재는 다 이제 전자 분사식을 이제 LPG 차량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도약적으로, 아니 도약적이라는 괄목할 만하게, 네, 출력이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카브레타식보다는 전자분산식이 좋듯이 똑같은 원리겠죠. 그래가지고 힘이 좋아지면 당연히 연비도 좋아지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LPG 차량을 소나타 3를 3년간 탔었고요. 그 다음에 그랜저 TG LPG, 이건 전자분사식, 소나타는 전자분사식이 아닌 베이퍼라이저, 즉 카브레타 방식이고요. 소나타 때는 진짜 이렇게 차가 안 나갈 수도 있구나, 그래도 2.0인데 했고요. 지금 전자분사식 LPG 차량 2.7이죠. 그랜저 TG 차량을 타면서는 LPG가 이렇게도 잘 나갈 수 있구나를 또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 차량에서 이제 타면서 이제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LPG 차량에 대해서 또 이제 하나 좀 잘 모르시는데, LPG 차량이 조용합니다. 승용차에 비해서 엔진이 훨씬 정숙해요. 조용하고. 왜 그러냐면 힘이 약해서 그래요. 폭발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엔진은 정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이스를 하실 게 아니라면은 편안하게 타시는 데는 훨씬 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LPG 차량의 특징이 열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최고 온도 지점이 가솔린 차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솔린 차보다 높을 수는 없는 게 냉각 장치가 돌아가니까 최정점에서 온도는 똑같아지는데요.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 가솔린 휘발유 같은 연료 자체도 액체이기 때문에 연료가 실린더에 분사가 될 때 그래도 냉각 기능을 또 합니다. 폭발 직전까지는. 그래서 뭐 아시는 거 알겠지만 레이싱카 중에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연료를 과다 분사시켜갖고 엔진 냉각 기능을 더 이제 활성화하는, 연료를 통해서 그러는 이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LPG 차량은 연료가 가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휘발유의 냉각 기능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갖고 뭐 지장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건 아닌데 엔진이 빨리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히터가 좀 빨리 나옵니다. 물론 요즘 차량들은 냉각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너무나 컨트롤 잘해서 시동 걸면은 겨울에 웬만큼 추워도 한 5분 이내 히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커머레일 디젤 차량들은 여전히 늦게 나오지만 대부분의 차들이 요즘 5분에서 10분이면 히터가 빵빵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하지만 예전에 그래도 한 10분에서 15분 이상 주행을 해야지 좀 히터가 나오던 시절에 LPG 차량들은 되게 한 5분이면은 히터가 아주 빵빵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히터도 더 뜨겁게 느껴졌어요. 사실이에요.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제 느낌보다는 팩트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러냐면 댓글이 무섭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나파 가죽 네파라고 그래갖고 지적당했는데 물론 예쁘게 지적을 해주셔서 뭐 별로 이렇게 상처가 되진 않았지만 제네시스 좋다고 말했더니
또 싫어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뭐 어떻게 제 주관 없이 또 방송을 하겠습니까? 방송 제 주관 없이 어떻게 촬영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LPG 연료의 특성이랑 뭐 저 그런 얘기들을 좀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과연 이게 진짜 친환경이냐 아니냐는 제가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에도 많은 분들이 그거 갖고 논쟁이 많았거든요. 교수님들이나 회사 연구소들. 근데 여전히 진실은 몰라요. 휘발유, 디젤, LPG, 천연가스, CNG 다 자기네가 최고로 깨끗하고 좋대요. 경제 논리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럼 LPG 차는 어떻게 하면 탈 수 있냐? 렌트카 빌리시면 탈 수 있고요. 본인이나 가족 중에 2급 이상 신체적 장애 갖고 계시거나 혹은 국가유공자가 있으시거나 하면은 타실 수 있죠. 장기 렌트카 하셔도 물론 이제 쓰실 수 있고요. 그 이외의 방법, 완전히 일반인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국가유공자나 그러면 뭐 이런 여러 혜택으로 LPG를 소유하신 분이 5년을 소유하고 계셨으면 그 이후에는 일반인에게 아무 제약 없이 파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 안에라도 5년 이내라도 사시기면 수는 있는데, 그러면 파시는 분이 그 LPG 차를 샀을 때 받았던 혜택이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라든가 등록 차량 등록세, 지하철 공채 이런 면제받은 걸 다 뱉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1년간 내는 자동차세 이런 거 되게 장애인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국가유공자 그 자동차세를 안 내시는데 그것도 다 뱉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아시지만 그랜저 TG도 거의 국민차 수준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말 하면 또 무슨 언제부터 그랜저가 국민차냐는 얘기 또 나오는데, 국민 중에 일부가 타신 차였는데 많이 좀 타셨거든요. 그래서 부품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옛날 프라이드, 아직도 부품 많죠. 그 다음에 소나타 시리즈라든가 그랜저, 아반떼들은 부품이 계속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옛날 르망 같은 경우, 제가 97년식 르망 얼마 전에 살려고 했는데 부품 구하는데 좀 장애가 많더라고요. 차라리 아우디 99년식 부품 구하기가 쉽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이베이 들어가면 다 있잖아요. 화면이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연료 얘기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 소개도 좀 했고 하는데, 아니요, 뭘 했는지 자꾸 말하면 안 돼. 편집할 때 이걸 앞으로 넣을지 뒤로 넣을지 모르니까. 자, 뭐 했는지는 다시 처음부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LPG 차량의 연료 이제 그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특성, 그리고 이제 정숙성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조용하고 그럼 다 좋은 거 아니야? 아니죠. 조용하기 때문에 좀 힘이 딸립니다. 그래서 제가 타본 경험으로는 LPG 차량이라도 2.0까지는 요즘 전자분사식이니까 많이 괜찮긴 한데 2.0 이하에서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고요. 최근에 K5나 소나타 LPG 6단 오토미션 들어가 있는 차량 가지고 장거리를 주행해본 결과 연비도 탁월하고요. 지금 이 차량 2.7 전자분사식 LPI 엔진이죠. 이 엔진까지만 해도 약간 2009년 엔진이니까요. 근데 최근에 한 13년 이후, 2013년 이후에 나온 차량들은, LP 차량들은 일단 미션도 단수도 더 많아졌죠. 그 다음에 마력수도 더 올라갔죠. 마력수가 올라갔다는 건 당연히 연료 소모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연료의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또 다소 이렇게 장점이 발휘되기가 어려우나, 일단 고속도로를 나간다든가 그리고 이제 정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연비가 많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LPG 차량의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적인 가치, 그 다음에 우리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친화적인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 친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말씀드리면 논쟁 요소가 많고 요즘 건강과 보건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제가 비전문인이 언급하는 건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랜저에 대한 이야기가 또 각종 화면을 통해서 제가 더빙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넣어드리겠지만, 여러분 이제 그 자동차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고급차는 원래 대우차였습니다. 대우차가
사장님들 차였죠. 대표적으로 로얄 시리즈죠. 로얄 뭐 프린스, 로얄 사롱, 듀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듀크라고 1500cc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로얄 시리즈가 있고 사롱 있고 그래서 고급차는 대우에서 장악을 했었고요. 현대는 이제 소형차에서 이제 있거나 혹은 초기에는 라이센스 모델 조립 생산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뭐 기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급차의 대명사는 이제 대우 로얄이었으나 이제 그거를 타파하고 현대도 고급차 시장에서 브랜드 값어치를 올리겠다 해갖고 이제 시도가 된 것이 사실은 그랜저입니다. 물론 소나타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고급사양으로 나왔던 차라고 저는 말씀드려도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들이 타는 차로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그랜저죠. 이름은 그랜저지만 당시 모델은 도요타 데보네어라는 차고, 요즘 흔히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각 그랜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 그랜저. 예, 그 차량이 죄송합니다. 도요타가 아니죠. 미쓰비시 데보네어를 이제 라이센스 생산해서 이제 그랜저라는 이름이 처음 이제 적용이 됐고요. 그 뒤로 이제 그랜저도 계속 모델이 변화하는데, 그 중에 이제 XG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작아졌었지만 승차감도 훌륭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의 창문에 프레임이 없습니다. 문을 열면 지금 주행 중인데 여러분, 그 위로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레임레스 윈도우를 가지고 있죠. 그게 왜 멋있냐고요? 문 열고 창문 탁 내렸을 때 이 위가 없는 게 멋있던데. 그래서 하고 승차감은 상당히 불렀죠. 예. 그래서 XG가 이제 한동안 쫙 깔리고, 저도 택시를 탈 때 XG 택시를 타면 운이 좋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이제 그 뒤로 TG가 나왔고, TG가 이제 단종되면서 그 전에 럭셔리 뭐라고 약간 TG 그 램프를 이상하게 한 차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랜저가 완전히 이제 풀 페이스 체인지가 돼서 이제 새로운 차로 이제 거듭나게 됐죠. HG요. 뭐 초기에는 배기가스 유입 문제도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근데 뭐 저희가 정확히 공식적으로 그런 건 없지만 뉴스에 나왔었죠. 예, 배기가스가 실려 들어온다고. 지금은 뭐 문제 없나 봐요. 다들 잘 타시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고급차의 대명사로 시작한 그랜저가 현재 제네시스나 에쿠스 혹은 아슬란 같은 차들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등급은 밀리지만, 그 처음에 이름이 갖고 있었던 명성이 계속 차에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최고급 차는 아니고 가격도 상당히 리즈너블하다고 영어로 그러죠. 합당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승차감, 그 다음에 공간성, 거주성, 정비성 상당히 우수한 차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HG로 바뀌면서 그 시대적인 트렌드 때문에 대시보드와 창이 다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밖에서 보면 유리의 그 높이가 좁죠. 요즘 차들이. 그래서 멋있긴 한데, 근데 그런 차들이 실내에서는 사실 뭐 아늑한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좀 답답하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우회전할 때 우측 아래가 잘 감이 안 와요. 그래갖고 차가 크게 우회전 도는데, 요즘 다 크게들 도는 게 옆이 안 보여서 그러거든요.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거 빼고는 저는 그랜저 상당히 훌륭한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생각한 것보다는 좀 특이한 한 편의 리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차 이야기 정도를 나누고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운전하면서 계속 제가 주저리 이야기가 나와서 그대로 녹화를 했었는데, 뭐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과 익숙치 않은 그 LPG라는 부분, 이것이 오히려 흥미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을 좀 더 나눴고, 그걸 후반부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뭐 보시는 가운데 즐거웠거나 좋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직 녹음이 익숙치 않아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오토 리뷰로 자동차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